자, 이번 시간에는 ITQ 엑셀 사무실 비품 현황 기출문제 4회 같이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켜는 것부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에는 엑셀 모양이 있습니다. 엑셀 파일 프로그램 켜주시면 되겠고요. 자, 처음에 이제 요런 창이 나타납니다. 맞죠? 그래서 새 문서 누르시면 새 통합 문서 누르시면 되겠어요. 새 통합 문서 누르시면 되겠고요. 자, 파일에 다름이 저장 가겠습니다. EPC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홈이나 즐겨찾기나 내 PC 가시면요. 홈이나 즐겨찾기나 내 PC 가시면은 문서가 있습니다. 자, ITQ 가셔서 00000004 4위니까 4 적겠습니다.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시트 3개 추가해 주시고요. 옐러비 1로 바꾸겠습니다. 자, 시트 추가하겠습니다. 2개 추가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모든 시트 선택 A열 머리끝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에 옐러비 1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세 선택하겠습니다. 자, 글꼴 굴림 11포인트 하겠습니다. 네, 여기 글꼴 찾기 켜주시고 맞죠? 굴림 적으시면 되겠어요. 굴림 찾아지네 맞죠?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자, 11포인트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자, 빈 곳 두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시트 그룹 해제 제3작업, 제2작업, 제1작업 하겠습니다. 자, 하시면 제1작업에서 멈춰서게 됩니다. 자, B4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자료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B4셀부터 자료도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입력된 값을 가져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붙여 넣어줬고요. 네,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병합하겠습니다. 첫 번째 범위 선택하시고 컴퓨터키 누르시고 두 번째 범위 선택하시고 병합하시면 되겠고요. 한 칸에 두 줄은 Alt-Enter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Alt-Enter. 예. 자, 모든 값들이 입력되었고요. 숫자는 쉼표 넣으시면 되겠다. 맞죠? 숫자는 범위 씌우셔서 쉼표. 자, 날짜는 가끔씩 입력하다 보시면 영어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서식에서 간단 날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적으실 때 이렇게 뭐 영어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영어로. 이렇게 뭐 영어로 바뀌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날짜 오셔서 간단 날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제목 도형부터 하겠습니다. 육각형이고요.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이네요. 육각형이네요. 자, 2번, 3번 사이 넓히시고 삽입 가시면 도형의 육각형이 있고요. 자, 드래그 하신 다음 홈에서 그림자 먼저 넣어볼까요? 쉐이프 형식에서 도형 효과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되겠습니다. 자, 홈에 오셔서 글꼴이 먼저 바꿀까요? 글꼴 굴림이네 맞죠? 굴림. 자, 24포인트 굵게 채우기 노당이네요. 자, 글자색 검정 넣으시고요. 가운데 정가운데 넣겠습니다. 사무실 비품 현황 되겠습니다. 자, 결제단 이렇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 하나의 열 띄우시고 맞죠? 자, 그 전에 테두리 넣어볼까요? 범위 씌우시고 여러분들 모두 테두리 넣으셨죠? 맞죠? 모든 테두리 굵은 바깥쪽 알맹이만 씌우셔서 굵은 바깥쪽 하셨을 거고요.
자, L1부터 O2까지, 예, 2번, 3번 넓히시고 L1부터 O2까지입니다. 모든 테두리 하겠습니다. 병합하겠습니다. 좀 좁혀주시고요. 결, Alt 엔터 제, 담당, 팀장, 센터장 적으시면 되겠고요. 범위 씌우신 다음 복사의 그림으로 복사 확인하겠습니다. H1셀에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네, 크기 공간 배치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원본은 삭제하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B사, J사, G14, I14 채우기 색 주황은 바꾸겠습니다. 첫 번째 범위 씌우시고 컨트롤 키 누르신 다음 선택하셔서 주황 채우겠습니다. 자, 다음에 H14셀에 비품 코드 B5에서 B12가 입력되도록 하겠습니다. H14 선택해 주시고 데이터 탭에 데이터 요소검사고요. 목록을 바꾸고 있습니다. B5에서 B12네요. 좀 빠르다 싶으시면 재생 속도 좀 낮추셔서 천천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G5에서 G12에 개자 붙이겠습니다. G5에서 G12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셀 서식 있고요. 사용자 지정에서 숫자는 0 선택해 주신 다음 개 적겠습니다. 확인 넣겠습니다. F5에서 F12에 취득가 넣겠습니다. F5에서 F12 선택해 주시고요. 이름 상자에서 취득가 엔터 누르겠습니다. 하시면 이름 정의가 되었습니다. 자, 대각선 넣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이 셀 서식 테두리 가셔서 대각선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함수 먼저 건너뛰고 조건부 서식 먼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5부터 J12, B5부터 J12 범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홈 탭에 가시게 되면은 조건부 서식 세 규칙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수식을 사용하여 가겠습니다. 자, 보유 수량이 20 이상이다. 맞죠? 보유 수량의 첫 번째 값 선택해 주시고 F4번 두 번 누르셔서 F4번 키를 두 번 누르셔야죠. F4번 키 하시면 달러가 맨 앞에 붙습니다. 이상입니다. 크거나 같다 20 적어주시고요. 파랑에 굵게 하겠습니다. 서식이 파랑뿐만 아니라 빨강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문제 잘 읽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샵 떠서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넓혀주시면 돼요. 넓혀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주 나오는 6번 브이로그 먼저 하셔도 좋고요. 예, 1번부터 일단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읽겠습니다. 잔존가의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 3등까지 구한 다음에 위자를 붙여라고 하네요. 예시처럼. 그 외에는 공백입니다. if rank.eq n연산자 이용하겠습니다. 자, 는 if 괄호 여시거나 더블 클릭하시거나 맞죠? rank.eq 자, fx 누르겠습니다. 잔존가의 내림차순 순이네요. 그래서 네 줄에 있는 잔존가, 5행에 있는 잔존가 선택해 주시고요. 잔존가 범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잔존가 범위를 씌우셨는데요. 이렇게 자동 채우기 나죠. 오른쪽 끝에서 이렇게 값을 치우면 자동 채우기 나죠. 자동 채우기 방향과 잔존가 범위 씌우신 범위가 방향이 같다 맞죠? 자동 채우기 방향과 잔존가 범위 씌우는 방향이 같을 때는 이제 이 범위가 비교 범위가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까맣게 블록 씌우셔서 F4번 키 누르시면은 달러가 붙어서 고정이 됩니다. 자, 내림차순입니다. 0이나 생략하시게 되면 내림차순이고요. 1 적으시게 되면은 오름차순입니다. 현재는 내림차순, 학교 성적같이 큰 값이 1등인 내림차순은 0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랭크 다 채우시면 if 넘어오시면 되겠고 if 넘어오셔서 자, 이 랭크 값이 또 이용되기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1, 2, 3은 몇 이하인가요? 1, 2, 3은 3 이하다 맞죠? 그래서 작거나 같다 3 이하. 그래서 만약에 잔존가의 내 등수가 1, 2, 3등까지 3 이하면은
자기 등수 뒤에 위자네요. 이번엔요. Shift 7번 누르시고 큰 따옴표 위 적으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는 공백은 큰 따옴표 2번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채우기 해주시고 서식 없이 채우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 비교 범위가 붉은색의 비교 범위가 이동되지 않고 고정되어져 있죠. 맞죠? 여기 절대참조죠. 자, 2번 하겠습니다. 비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은 구매 필요, 2이면 재점검, 3이면 공백입니다. 는 추즈 적겠습니다. 라이트 fx 오시고요. 비품 코드에서 마지막에 한 글자가 1, 한 글자가 라이트 다 채우시면 추즈 오시면 돼요. 1이면 구매 필요네요. 구매 필요. 2면 재점검. 3이면 공백 큰 땀 2번입니다. 확인 누르겠습니다. 하시고 채우기 해주시고요. 서식 없이 채우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실 타이밍을 놓치셔서 이렇게 진한 선이 딸려온다 싶으시면 다시 한번 테두리 넣으시면 돼요. 예, 다시 테두리 넣으셔야 됩니다. 모든 테두리 굵은 바깥쪽 진한 선 없애는 거 못하셨다 하시면 다시 한번 넣으셔야 됩니다. 자, 가구주 보유 수량의 합계네요. 는 서비프 적겠습니다. 자, fx 누르신 다음 가구주 보유 수량 합계네요. 자, 비품 종류에서 가구주인 것의 보유 수량의 합계네. 맞죠? 1번 2번, 3번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 요거 보고 따라 적으셔도 됩니다. 비품 수량 중에서 가구주인 것의 보유 수량 이렇게 넣었습니다. 맞죠? 자, 네 번째 컴퓨터의 잔존가 평균이네요. D-average 이용하겠습니다. 자, 는 적으신 다음 뒤에 뭐디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fx 가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다 잡으셔야 됩니다. 맞죠? B4부터 다 잡으신 다음 잔존가의 평균이에요. 잔존가. 어떤 잔존가인가요? 비품 종류가 컴퓨터다. 맞죠? 이렇게 1번 2번 3번 칸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잡아주시고 잔존가의 평균 어떤 잔존가인가요? 비품 종류가 컴퓨터죠. 자, 확인 누르시면 평균이 구해졌습니다. 예, 쉼표 같은 거 넣으셔도 좋고요. 자, 최저가네요. 이렇게 1, 2, 3, 4 나오는 것은 범위만 씌우시면 되겠습니다. 취득가네요. 취득가 범위 씌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는 브이로그업입니다. 자, 비품 코드에 대한 최종 점검이네. 맞죠? 네, 비품 코드부터 최종 점검일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잡고 들어오셔야 돼요. 이후에 예. 자, 는 브이로그업 가겠습니다. H14세 선택해 주시고요. 나의 비품 코드입니다. 비품 코드부터 최종 점검일까지 잡아주시고 최종 점검일은 범위에서 네 번째에 돼 있다. 맞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점검일은 네 번째에 돼 있습니다. 4 적겠습니다. 마지막에 정확일치는 0이나 false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최종 점검일이면 날짜 형태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1년 번호가 나타나고 있다. 맞죠? 그때는 홈 탭에서 표시 형식에서 간단 날짜 이렇게 긁고 그러니까 이제 서식까지 셀 서식까지 바꾸어 주셔야지만 20점 함수에 대한 20점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예, 홈 탭에 간단 날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2번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작업이네요. 1작업에 B4부터 H12도 복사하셔서 2작업에 B부터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B4부터 범위 씌우신 다음 복사 컨트롤 C 2작업에 컨트롤 V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디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거나 이렇게 강제 높여주셔도 됩니다. 자, 비품 종류가 기타 비품이거나 잔존가가 10만 이하다. 맞죠? 인자조에 얘네 네 가지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위치는 B14부터입니다. 비품 종류란 잔존가 컨트롤 C 복사하신 다음에 B14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기타 비품 적으셔도 되고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자, 이거 나죠? 뭐뭐 나면 대각선 적으시면 되죠. 뭐뭐 나면은 대각선 적으시면 돼요. 대각선 다른 행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하 10만 비품 코드, 비품명, 최종 점검 및 보유 수정 복사 컨트롤 C 하신 다음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자, B2부터 범위 씌우시면 되겠고요. 데이터 탭에 고급 가겠습니다. 자, 얘가 이제 1번 범위가 되겠고 전체 범위 1번 범위, 2번 범위, 3번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범위는 지정하고 오셨고요. 범위 잡고 들어오셨다. 맞죠? 두 번째 칸인 조건 범위 단정세 복사 활성하신 다음 마지막 네 셀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면 걸러졌습니다. 예. 이 비품명을 기준으로 해서 소형 냉장고가 기타 비품인지 잔존가가 10만원이 안되는지 맞죠? 10만원 이하인지 봐주시면 되겠죠. 소형 냉장고는 기타 비품이 맞죠? 잔존가는 10만 이하 맞죠? 둘 다 맞고요. 자, 4단 파일장은 기타 비품은 아니지만 어떻게 되나요? 10만 이하가 맞아요. 맞죠? 사무용 의자도 기타 비품 아니지만 10만 이하가 맞고요. 정수기는 기타 비품이죠. 잔존가가 10만 이상이지만은 잔존가는 조건에 맞지 않지만은 기타 비품이기 때문에 일치갑니다. 그래서 참 또는 조건, OR 조건은 둘 중에 하나만 참이되어도 참이되네요. 이렇게 이제 조건을 넣어서 실행해 보시고 내가 실행한 결과가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비교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신 분은 이렇게 넓게 선택하셔서 삭제하고 다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을 다시 물론 고쳐보셔야겠다. 맞죠? 조건에 보통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결과가 나올 때는 삭제하시고 다시 조건 바꾸시거나 입력값을 다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표서식이네요.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지정한 다음에 표 스타일은 보통 6번 지정하겠습니다. 줄무늬 행렬을 줄무늬 행과 머리끝 행을 지정하라고 하네요. 자, 범위 씌우신 다음 결과죠. 조건부 서식 고급 필터의 결과죠. 고급 필터의 결과셀이네요. 범위 씌우신 다음 홈 탭에 페인트통 채우기 없음 해주시면 되겠고요. 같은 홈 탭에 조건부 서식 옆에 있는 표 서식 가겠습니다. 보통의 6번이죠. 보통 6번. 자, 그 다음에 줄무늬 행과 머리끌 행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필터 행은 이렇게 해제해 주시면 되죠. 해제. 네. 머리끌 행과 줄무늬 행을 적용하라 했죠. 맞죠? 그래서 필터 단추는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해지네요. 자, 3번 피벗 테이블입니다. 피벗 테이블은 기존 문제와는 다르게 복사 붙여넣기 하라는 얘기가 없고요. 그냥 1작업 시트를 이용하라네요. 2작업과는 다르게 복사 붙여넣기 하는 얘기가 없고요. 맞죠? 예, 1작업 시트 이용하라고 있습니다. 제1작업 가겠습니다. B4부터 H12 범위는 동일합니다. 지정하신 다음 삽입 탭에 가겠습니다. 피벗 탭에 가겠습니다. 자, 기존 워크시트 해주시고요. B2셀부터 시작하네요. 맞죠? B2셀부터 시작합니다. 제3작업 시트에 B2셀 가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더하기 모양, 십자 모양 이렇게 더하기 모양 그어 보시면은 왼쪽 아래에는 취득가가 있고요. 오른쪽 위에는 비품 종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십자 그어 보시면 맞죠? 왼쪽 아래에는 행이 있고 맞죠? 오른쪽 위에는 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배치를 하셔야 돼요. 예.
취득가가 행, 비품 종류가 열. 똑같이 이렇게 십자 끄으셨죠. 십자 끄으셔서 하시는 거죠. 맞죠? 십자 끄으셔서 이렇게 십자 끄으셨죠. 십자 모양, 더하기 모양. 네, 더하기 모양 끄으셔서 맞죠? 똑같은 배치도 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비품명과 잔존가는 값에 오네요. 이렇게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가 행의 비품 종류 여대. 그 다음에 비품명과 잔존가의 개수와 평균. 아니면 여기서 읽으셔도 돼요. 비품명, 잔존가. 근데 합계도 오죠. 여기 평균이어야 되는데 맞죠? 평균이죠. 평균인데 맞죠? 마우스 왼쪽 누르신 다음 가피드 설정하겠습니다. 평균 하신 평균값으로 바뀌었고요. 자, 취득가를 그룹하랍니다. 자, 그 전에 우선 여기는 글자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가 단위 원 적으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바로 적으셔도 돼요. 비품 종류 수식 입력주에 적으셔도 되고 바로 적으셔도 됩니다. 예. 자, 첫 번째 취득가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에 그룹 가겠습니다. 자, 제일 작은 값이 누구인가요? 1이죠. 1부터 시작하네요. 1. 제일 작은 값이 1입니다. 제일 큰 값은 300만이네요. 300만. 300000. 자, 단위는 두 번째 첫 번째 값이 10,000에서 첫 번째 값인 1을 빼시면 돼요. 10,000에서 1을 빼시면 되죠. 그럼 단위는 만 되겠네요. 아, 100만이네요. 100만. 맞죠? 두 번째 첫 번째에서 첫 번째 거 빼시면은 100만 1에서 1을 빼시면 100만이 됩니다. 하시면 그림처럼 예, 그룹화가 됩니다. 자, 다음 비품 종류를 정렬 다 돼요. 자, 비품 종류 옆에 삼각형 필터 단추 누르시고요. 내림 차순해 주시면은 되는데 거의 이제 맞죠? 근데 이제 순서가 좀 다르죠. 컴퓨터가 먼저 해야 되죠. 컴퓨터. 그래서 이제 값이 변형이 제대로 안 될 때는 이렇게 컴퓨터 끌어다가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요 가장자리 가시면 내방향 화살표가 뜹니다. 내방향 화살표 때 끌어다 옮기시면은 옮겨집니다. 하시면 이제 순서 맞죠? 컴퓨터, 기타 부품, 가구주 순서 맞아지고요. 자, 레이블 있는 셀배가 및 가운데 맞춤 빈 셀은 별 2개 행하의 총합계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피벗 옵션 레이블 있는 셀배가 및 가운데 맞춤 체크해 주시고요. 빈 셀은 별 2개 요약 및 필터 가셔서 행의 총합계 표시를 해제하시면 사라집니다. 자, 나머지는 출력 형태 맞추라고요. 우선은 범위 씌우신 다음 홈에 오셔서 가운데 맞춤 별이 가운데 있다 맞죠? 별이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주시고 숫자는 천 단위 구분기나 오른쪽 맞추면 되죠. 숫자 범위는 천 단위 구분기와 오른쪽 정렬됩니다. 그래서 범위 씌우셔서 가운데 콤마만 넣으시면 돼요. 콤마만. 네. 또 다른 게 누가 있나요? 단위원이란 글자가 안 보이죠, 맞죠? 자, 여기 수식 입력주에다 적으시는 분들인데 반드시 두 번 클릭, 더블 클릭하셔서 이 안에다 적으셔야 됩니다. 밖에다 적으시면 엑셀이 종료될 수, 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림과 동일해졌네요. 맞죠? 자, 혹시나 맞게 실행하셨는데 앞쪽에서 입력을 잘못해서 결과가 다르다 하시면은 앞에서 이제 달라진 이제 잘못 입력하신 숫자나 값을 고치신 다음 피벗 탭을 선택하시고 피벗 탭 분석에서 새로 고침 혹은 모두 새로 고침 하시면은 앞에서 바꾸신 값이 3작업에 반영이 됩니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4번 차트 가겠습니다. 자, LCD 모니터부터 있고요. 보유 수량과 잔존가입니다. 1작업 가겠습니다. 비품명 여기 열 이름부터 잡으셔야 돼요. 열 이름부터 잡아주시고요. 컨트롤 키 보유 수량 잔존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삽입 가시게 되면 이렇게 세 줄만 잡고 들어오셔야 돼요. 차트는요. 삽입 가시면 차트가 있고 묶은 세도막대형이네요. 차트 이동하겠습니다. 제4작업 하겠습니다. 자, 시트 순서부터 1, 2, 3, 4 바꾸고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에 데이터 선택 가겠습니다.
자, 행렬전환 하시고요. 불필요한 값 두 가지 지우 들어가 있습니다. 소형 냉장고 없고요. 정수기가 없네요. 여기 6개 중에서 맞죠? 제가 주시고 행렬전환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4번부터 주시면 돼요. 레이어 3번 스타일 1번입니다.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셔서요. 레이어 3번 스타일 1번 되겠고요. 자, 차트형 선택하시고 홈에 오셔서 글꼴 굴림이네요. 자, 11포인트 오른쪽에서 채우기 질감 파당 박엽지 해주셨습니다. 흰색 그림 영역에 오른쪽 채우기 흰색가 있습니다. 자, 제목 굴림에 20포인트 굵게네요. 굴림 되어져 있고요. 20포인트 엔터 굵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내용은 컴퓨터 및 가구류 비품 현황이 되겠고요. 자, 마무리도 이제 흰색 채우기랑 테두리 넣도록 있습니다. 오른쪽에 채우기 흰색 윤곽선 검정이 되겠고요. 서식 잔존가 계열을 차트 종류 바꾸신 다음 보조축 받고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혼합 가셔서요. 잔존가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인 꺾어선형 보조축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계열 단위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20만씩 증가하네 맞죠? 근데 현재는 10만씩 증가하고 있어요. 보조축 축을 선택하신다. 오른쪽 축 서식 가겠습니다. 주 단위 20만 하겠습니다. 기본 단위 20만 하겠습니다. 네, 잡으신 다음에 윤곽선 또 넣으시면 좋죠. 윤곽선 넣으시고요. 일단 표식 받고 있습니다. 점 선택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가주시고요. 페인트톤 가시면은 표식이 있습니다. 표식 옵션 가셔서 기본 제공 마름모에 10포인트네요. 마름모에 10포인트 넣었습니다. 마름모에 10포인트 넣었습니다. 자, 눈금선 스타일 파선입니다. 눈금선 선택해 주시고 서식 가겠습니다. 파선에 검정 넣겠습니다. 자, 범례명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만들어져야 된다 맞죠? 이제 두 줄 되어져 있죠. 잔존가가 오른쪽에 차 데이터 선택 가겠습니다. 자, 잔존가 선택하시고 편집 가겠습니다. 잔존가 단위 원 직접 적도가 있습니다. 확인 누르겠습니다. 하시면 한 줄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값 넣으시면 되겠다 맞죠? 자, 확대 천천히 한 번, 두 번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겠습니다. 자, 삽입 가시면 도형이 있고요. 여기 모서리 둥근 설명선이 있다 맞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 있습니다. 자, 드래그 해주시고 예, 이렇게 모양 조절 좀 옮겨주신 다음 스타일 뭐 검정색이나 이런 거 흰 바탕인 거 해주시면 되겠죠. 자, 글꼴 색도 검정으로 해주시고요. 최다 보유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주시면은 글자가 이렇게 이제 가운데 배치되겠네요. 자, 하시고 저장하시고 이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ITQ 엑셀 4회차 사무실 비품 현황 데이터에 대해서 모두 작업해 보았습니다. 예,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고요. 예, 5회차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